1975년 4월 30일 그때 저는 고등학교 대표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산에 있는 화랑교육원에 입소해서 리더십 교육을 수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날 교육원장께서 상기된 얼굴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월남이 망했습니다. 호치민의 정규군이 사이공을 함락했습니다. 월남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근대사는 북쪽이 이겼고 남쪽이 반드시 졌답니다. 중국도 북쪽이 중공이 이겼고 장개석 군대는 남쪽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이지만은 예멘도 북쪽이 이겼죠. 월남도 북쪽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지금 고무되어 있을 사람이 북한의 김일성인데, 김일성이가 쳐내려오면 반드시 이긴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 1974년은 우리 국력이 북한에 비해서 뒤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즉석 국가 간 교육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까 그때가? 그때 그 화랑교육원장님의 그 말씀이 젊은 우리 가슴을 완전히 정말 애국심 그리고 불타는 어떤 그 국가관으로 완전히 완전히 아주 치료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그분의 그 말씀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저에게,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살기 급해서 뭐 좌파한 사람도 있겠고, 도둑놈은 왜 없으며 빨갱이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거 하나만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어수선하죠. 차가 500여 대, 경찰이 정복경찰 만여 명, 사복경찰은 몇인지도 모르게 동원이 돼가지고 세종대로를 완전히 봉쇄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게 했어요. 경찰들이 낄낄거리고 지들끼리 담배 피우면서 3355 모여있고, 그 다음에 식당 앞에, 정문 앞에 경찰들이 서 있으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에이 재수없어 하고 다른 집으로 가버리고, 식당 주인은 워낙 열이 받으니까 옥상에 가서 뜨거운 물이라도 확 부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울분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8월 14일 날 쭉 봤습니다. 여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원래 신문을 안 보거든요. 봐봐야 뻔한 거니까. 1인 시위 막으려 가방까지 뒤졌다. 경찰 1만 명 투입했고 불신검문에서 서울 도심에 버스 543대 차력 설치했다. 이게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 가슴에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탈레반에게 허망하게 항복을 했다. 수도 카불로 탈레반이 반군이 진입하자 정권을 넘기겠다 선언을 해버리고 대통령은 주행량을 쳐버리고요. 이런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우리나라는요, 혼자 도망 안 가고 안고 가겠죠. 저 위로 갖다 바치겠죠. 그래서 제2베트남 전쟁인 20년 아프간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났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네요. 2001년입니까? 9.11 테러가 있었죠.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그 다음에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을 탈레반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군이 항구적인 자유를 명명하면서 탈레반을 없애고 탈레반 지도자를 사살하겠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겠다 하고 이제 아프간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때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협정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금년도 9월 11일, 그러니까 9.11 테러 그것을 연상하는 9월 11일 날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겠다, 철군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했지만 아직까지 미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반군들이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 모든 신문에 보니까 아프간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사이공 함락의 속편이다. 탈레반이 20년 만에 정권을 재장하겠다. 또 사이공 때보다 최악인데 카불 함락을 앞두고 미군 대사관에서 기밀 자료를 쏘아간다.
미국에 다시 보게 되는 사이공 함락의 악령, 망령, Again 1975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여튼 대통령은 가니 대통령은 그 옆나라로 도망갔고 많은 정부 관료들도 지금 제3세계로 마구 주랭랑을 놓고 있고 또 뭐 기업했던 사람들 또 시민들 뭐 가진 사람들은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옆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뭐 남의 나라 망하는 거 뭐 좋아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월남군과 아프간군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정부군이 무력했습니다. 월남은요, 정치 혼란과 분열로 물자 공급 등 차질을 빚으며 북베트남군에게 패퇴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고요. 월남의 부통령이 정부군의 첩자였습니다. 간첩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그 북베트남군에게 협조를 했죠. 우리도 여기에 몇 개 사단이 가서 싸워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고 갔지 않습니까? 이때 그 베트남, 남쪽 베트남군은요, 그 유병이라고요. 화병이죠. 그러니까 꽃화자, 놀유자, 병사병자. 장부에는 있는데 실제로 없는 병사입니다. 플라워 솔디어 이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장부상에는 뭐 일개 사단이 14,000명인데 실제 가보면 한 3,000명, 4,000명 앉아 있는 겁니다.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럼 왜 그 장부에 그렇게 많이 있느냐? 많이 해놔야 월급이 나오잖아요. 미군들이 돈을 주니까. 14,000명분의 돈을 받아가지고 3, 4천 있는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저축합니까? 다 떼쳐먹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옛날에요.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요. 전부 된장, 콩 다 훔쳐먹었잖아요. 기름 다 훔쳐먹었잖아요. 하도 못 사니까 된장, 고추장, 병사들 먹는 거 나오면은요. 다 퍼갔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서슬퍼렇게 마구마구 잡아 족치니까 정말 이 부정부패가 그나마 좀 줄어든 거죠. 지금 보십시오. 마개 먹잖아요. 마개 먹어요. 북한군은요. 장부상 30만 명이 있대요. 그런데 유령군인이랍니다.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요. 싸울 의지도 없어요. 아니 끝발 좋은 놈들 다 도망가가지고 잘 사는데 남아있는 거 지키는 사람이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관료들 부패는 여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대규모 난민 사태인데 사이공 함락 당시에 민간인 군 공무원 등 대규모 보트피플 그러니까 끝발대로 도망가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고 헬기 타고 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배 타고 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이 난파선 목선 조그만데 수십 명씩 닥치닥치 고목나무에 개미 붙듯이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진딧물 붙듯이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에 목숨을 걸고 떠돌아다니는 그 이름하여 보트피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랍니다. 가니 대통령은 이미 타지키스탄으로 도망가 버렸고 주랭랑 쳤고 기타 고위직들도 제3국의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이주기구에서는 36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느냐? 미군 철수를 계기로 전면 공격을 개시한 게 공통점입니다. 1975년 4월 30일 날 북베트남군이 공세를 시작을 해서 바로 사이공을 함락해버립니다. 사이공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호치민시로 개명이 된 것이죠. 북한은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9월 11일까지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 반군이 카불을 점령해버렸어요. 미군들은 부랴부랴 헬기를 타고 비밀 자료를 소각하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죠. 이 사건을 보면요. 미군과 직접 철군 협상을 했는데 월남은요. 닉슨 행정부 때인 1973년 1월 27일 날 북베트남과 파리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철군했고 이때 이미 미국의 셈법을 파악한 북베트남군은요. 완전히 공격할 채비를 완전히 갖추고 공격을 해버린 거죠.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반군과 평화협정을 2020년에 협정을 했어요. 이런 평화협정이 참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9월 11일까지 완전 철군하겠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거 나 손들어서 너희들한테 졌어 이 말이죠. 자, 여기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평화협정은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고
철군의 시간과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 후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서 무력 통일한 월남이나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에 대규모 공세를 감행해서 카불을 점령한 아프간 반군이나 똑같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지금 말입니다.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에서 평화협정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반도 코리아에 있습니다. 평화협정 하자고 계속 떠듭니다. 평화협정은 곧 뭡니까? 미군 철수죠. 미군 철수는 뭘로 이겨져요? 뭘로 이어져요? 자기들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70년 동안 과거에는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1970년도 후반부터 이제 경제력이 역전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그 세계 전쟁사를 보면은 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계량적으로, 수량적으로 무기가 굉장히 우세한 그런 나라가 져요. 왜냐하면 정신력에서 지고 지도부가 흐리멍텅해가지고 기습을 당하기 때문에 집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자들 북한 가가지고 전부 여자들하고 잔 거 동영상 다 찍혀 있잖아요. 정성산 TV에서 우리나라 목사들 뭐 175명인가 공개한다고 하더니만 공개했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가서 미인계에 다 넘어가가지고 사실 저도 그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북한에 아주 요직들 있어요. 숨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난 사람들도 지금 서울에서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컵을 주면은 입술에 대지 않고 입술 밑에 대고 그 안에 들은 내용물만 마신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컵에다 체온제를 발라놔가지고 먹으면 다 골로 간대요. 다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피해서 일부러 이렇게 먹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답니다.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체온제 먹고 이성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있나요? 다 넘어가죠. 이렇게 해서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 정말 연세중앙교회 윤석열 목사님도 제가 한때 좋아했는데요.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더니만은 교회 문 닫아 하니까 닫아버리고 예배 드리지 마 하니까 안 드려버리잖아요. 그 사람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려나? 그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비선 서울의 교회 중에서 제일 많다는데 부채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 파는 거 보세요. 3천억 짜리 팔아먹고 또 팔아먹는데 왜? 이제 성도들이 안 거야. 야, 너희들은 진짜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위기에 나 대신 목을 내놓는 그러한 선지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이런 선지자 서울에 몇 명 없어요. 지금 정광훈 목사님, 저는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님 교회는 아마 100만 명으로 다시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망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의 나라가 먹히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자유롭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월남 사태를 보면서 그대로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조선과 우리 남한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세상에 오더라도 여러분 가진 거 가지고 잘 사시라고 생각합니까? 서초구 주민 여러분, 강남구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 부자 동네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이웃집 돈 더 많다고 그거 손가락질 하십니까? 아닙니다.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타도의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의 주민 입장에서는 서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전세를 살아도 5억 6억이잖아요. 5억 6억이면 북한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과 월남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 하나님 보호하에 이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